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HLB 관련 종목 전체적으로 보기 전에 두산중공업 질문 주셨습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두산중공업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께 댓글 남겨주시면 그 종목에 있어서 좀 가능하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HLB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일단 주봉 잠깐 볼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분석하는 방법이 아닌, 자, 우리 일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방법대로 좀 말씀드려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확인하는 방법이 틀리다. 뭐, 제가 분석하는 게 맞다가 아니라, 제가 분석하는 거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다 말씀드려보면서, 설명드려보면, 일단 추세죠. 자, 추세 이탈을 한다. 그럼 매도입니다. 제가 매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일단 추세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자,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추세 이탈하는 이 위치에서 정확하게 개인들만 사고 있어요. 저도 추세 매매는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추세는 단기적으로 맞아요. 하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다 맞다, 다 틀리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100% 맞을 수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 바로 이제 뭐 정리해 보면,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추세로 보면 이탈됐어요. 그럼 매도를 해야 되는데 개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물론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추세를 보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럼 추세를 안 보는 분들만 매수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매수를 왜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러한 위치로 볼 수 있어요. 즉, 바닥, 고점, 눌림, 바닥, 고점, 눌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락이 나오면 손절해야 돼요. 제가 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주봉상. 자, 그러면 아니다, 이건 기술적으로 매수를 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왜 매수를 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고점에서 얼마 빠졌기 때문에, 그 내용이 두 번째 말씀드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 매수를 하셨던, 지금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추세를 보던 저점을 생각하고 매수했던, 중요한 건 추가락이 나오면 정리가 돼야 돼요. 손절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오히려 매수입니다. 빠지면. 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지금 이 위치는 약간 떠 있는 위치예요. 저점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추세 이탈 뭐 이런 게 아니라, 매수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기준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위에 또는 이 밑에. 왜 그러냐면, 고점, 그러니까 상승이 나왔을 때 돌파를 하는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하락이 나왔을 때 저점이 깨지는 자리가 있어요. 즉, 상승 못하면 정리, 그리고 지지 못하면 정리.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이 뭐죠? 네, 손절입니다. 네, 손절 위치다. 손절을 해야 되는 위치가 바로 이 위치다. 다시 정리해보면, 자, 지금 위치는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조금 상승이 나온다든지, 상승이 나오거나 하락이 나와야 돼요. 왜? 매도. 손절 때문입니다. 손절. 지금 제가 이거를 굳이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만약에 상승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는 게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상승이 나왔어요. 상승이 나오면 지금 매수하는 게 좋지만, 하락이 나오면 지금 손절을 하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합니까? 이 위치가? 예, 이걸 제가 질문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 위치에 대해서. 그래서 자, 현재 위치가 어떤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일봉에서 설명드려보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자, 지금은 약간 시장 때문에 밀린 것인지, 뭐 종목 자체가 안 좋아서 밀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장 때문에 밀렸다라고 했을 경우 올라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지금 이 위쪽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돌파를 못하고 이후에서 빠지면 정리, 또는 저점에서 매수하고자 하기에는 약간 위쪽이에요. 상당히 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지금 이 위치에서 이탈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하락 나올 수 있어요. 느리게. 그러면 13,000원, 15,000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미리 그냥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진다가 아니라 하락이 나오면 13,000원, 15,000원까지 밀릴 수 있다. 이렇게 그냥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올라가면 좋죠.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 상승이 나오느냐 하락이 나오느냐, 이걸 궁금해 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면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의 모습이 나올지를 그냥 정확하지 않아도 그림을 그려야 돼요. 상승이 나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 상승 하락은 몰라도 어느 위치에서 어떤 모양인지는 대충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이 위치에 올라와서 안착하면 괜찮다. 하지만 저항이 생겨 빠지면 안 좋고요. 그리고 하락이 나오면 이 위치까지 봐야 된다. 13,000원, 15,000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쉬운 내용입니다. 딱 기준이 있어요. 확실하게 올라오려면 여기까지 올라와서 안착을 해야 되고, 빠질 거면 아예 밑에서 빠져서 밑으로 더 빠지던 뭐 올라가던 일단 기준이 이 밑에 쪽에 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하락은 좀 뭐 여유 있게 볼 수 있겠지만 더 여유 있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매수는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물론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참 애매하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빠지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일단 빠지면 저는 정리할 것 같고요. 13,000원대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다리실 분들은 홀딩이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추가 하락 시 정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면 다시 매수할 거예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십니다. 손절을 했더니 올라오더라. 그쵸? 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개별적인 판단과 능력이 필요해요. 다 똑같은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개별적인 판단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락이 나오고 올라오면 다시 잡겠다. 이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러니까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개별적인 판단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내려오면 매매 안 하고요. 매도하고요. 올라오면 다시 잡는, 그리고 아예 밑에서 다시 잡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올라왔을 때 확실하게 이 2만 원대 근처에서 안착을 할 수 있느냐, 이걸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상당히 좀 길게 말씀드렸네요. 자, HLB 관련주 볼게요. 테라뷰틱스를 보게 되면, 자, 지금은 딱히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것도 보시면 지금 저항이 생긴 상태에서 이게 붕 떠 있는 상태죠. 그럼 여기에서는요, 그냥 좀 여유 있게 그냥 보셔야 돼요. 뭐 자세하게 물론 분석을 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이런 모습을 보셔야 돼요. 뭐 이렇게 올라오든지, 이건 뭐 성의 없는 분석이다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위치에서는요, 어떤 모양이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저점이 깨지면 뭐 당연히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깨지고 나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고, 그렇죠? 딱히 어떠한 기준 잡혀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러면 기준 잡힐 수 있는 위치가 어디죠? 그렇죠, 이런 자리죠. 일단 올라와야 돼.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는 여기서는 일단 횡보 하락 이런 식으로 그냥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금 저항 자리에 있어서 돌파를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 보겠습니다.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약도 지금 보시면 기준에 있어서 돌파를 못 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자,
제가 이건 또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제약에서는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저항 그리고 기준 다 밑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바로 뭐 상승이 나와서 돌파 안착이 된다든지 이런 모습이 아닌 이상은 그냥 지루하게 좀 봐야 돼요. 어떠한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이 위치에서는.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넥스사이언스도 지금 저항, 전에도 말씀드렸던 위치죠. 예, 저항이 생기고 이탈되는 모습.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을 잡고 뭐 돌파가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아니면 저항이 생기느냐 이런 거에 있어서 뭐 손절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추미하신다든지 뭐 매수하신다든지 그죠?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렇게 봐야죠. 이런 식으로 저점에 대해서 약간 붕 떠 있는 지금은 어떤 모양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항이 생겼기 때문에 저항이 생기고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뭐 제약이라든지 테라프틱스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이 위에 올라와야 되는 그런 모습이 똑같이 필요합니다. 그 넥사도 지금은 그런 모양이 필요한데 지금 반등 저점에서 돌려주는 모습에서 저항이 생기고 밀린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볼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저점이 깨지느냐 아니면 다시 이 위치에서 돌려주느냐 이러한 과정을 보실 필요가 있다. 자, 생명과학 보겠습니다. 생명과학도 지금 보시면 저항 이후에 좀 하락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면 자, 여기 갭에 대해서 이거 어제 다 말씀을 드렸죠. 자, HLB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일단 이 갭을 보게 되고 이 위치에서 다음 자리를 이렇게 보는 것인데 이 밑에까지 당연히 그냥 보는 거다. 당연히 보는 것인데 대응을 하실 분들은 바로 그냥 추가락이 나왔을 때 잘라내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죠. 자, HLB를 바로 보면서 말씀드려보면 자, 이 내용이죠. 자, 이 위치죠. 여기. 지금 이 갭에 대해서 이탈이 되면 물론 뭐 큰 하락이 나온 게 아니에요. 하락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딱 그냥 정하는 거예요. 정한다라는 게 뭐죠? 어떤 대응을 해야 돼요.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이런 모습 때문에 손절했어요. 손절했더니 날아가더라. 그러면 여기가 최저점에서 매도를 한 게 된 거죠. 손절 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억울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반대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손절을 쳤더니 계속 빠지더라. 그러면 이게 최고점에서 매도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선 뭐 매매를 하시는 게 맞죠. 근데 그러한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좀 여유 있게 여기까지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면 됩니다. 다시 올라오면. 그러니까 지금 모습은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안 좋은 모습이 아니라 지금 하락에 있어서 그냥 저항이 생기고 나서 눌림이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하게 안 좋다라는 거 뭐죠? 저점을 깨는 거죠. 그러니까 저점이 깨질지 안 깨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이런 식으로 저점 깨지고 또 올라오고 그죠? 여기 보시면 저점도 깨지고 올라오고 그냥 이런 모습이 반복되기 때문에 크게 올라오면 나중에 올라오면 되지만 반등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여기서 자를 걸 여기서 자를 걸 여기서 자를 걸 이런 후회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가장 강조했었던 위치 이런 자리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이탈되면 저항이 생기고 상승이 못 나오면 다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반등이 나올 것 같고 여기서 이런 반등이 나올 것 같으니까 우리가 정리를 못한다라는 거죠. 뭐 이런 내용은 워낙 많이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지. 하지만 여기에서도 분명히 다른 것은 초점이다. 더 낮은 자리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쉽지 않을 겁니다. 대응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죠? 기준에 있어서 뭐 빠른 대응을 하고자 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갭에 있어서 이탈을 됐을 때 정리를 한다든지 좀 지켜보고 뭐 다시 올라오면 매수라든지
아니면 만약에 내려왔을 때 이 저점에 대해서 깨지게 되면 또는 지지하게 되면 뭐 이런 자리에서 뭐 다시 매수하신다든지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한 번 정도 보신 분들 그리고 2번 이상 안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거죠. 아, 이제 단기적인 대응이기 때문에 야, 나는 뭐 이렇게 크게 보는데 뭐 짜릿하게 뭐 짤짤한 이런 분석은 의미 없다라고 이제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도 저는 틀리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구간마다 다 중요한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치를 지지하느냐 못하느냐 예, 그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려봤고요. 자, 그리고 30분 차트에서 보시면 자, 여기 갭에 대한 부분이 자, 여기 자, 이건 좀 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지지 반등 약해지고 밑에서 자, 빠지는 부분 그리고 약간 바닥권이다라고 하는 데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죠. 그럼 여기에서 또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 모습에서 수급이 들어왔죠. 그러면 여기를 확실하게 들어 올리지 못하면 다시 매도 물량으로 전환이 돼서 바뀔 수 있다. 그러면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다시 예, 꺾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 밑에서 받아줄 거냐. 만약에 밀리면 말씀드린 겁니다. 받아줄 것이냐 아니면 이 하락하는 가운데서 매도 물량이 또 늘어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추가적인 하락이라든지 또는 어떤 대응을 결정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상당히 좀 복잡한 내용이고 좀 대응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은 상당히 좀 신경을 쓸 필요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 여기와 같은 모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딱 여기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물론 위치는 달라요. 위치는 다 다르지만 이런 모습이 비슷하다. 만약에 하락이 나오면 추가적인 하락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돌려주는 척하다가 제대로 상승이 나오지 못하면 또 이렇게 밀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예, 그려볼 수 있는 예,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 말한 게 뭐냐면 상승이 나왔을 때요. 만약에 어떤 좋은 내용으로 급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급등이 나올 때 윗꼬리가 좀 길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 일단 현금화하세요. 네, 윗꼬리가 좀 길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 자,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 좋게 희망을 단순하게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알 수 없어요. 이런 흐름에서 급등이 단기적인 급등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기적인 급등이 나올 때 일단은 현금화하는 예, 그러한 부분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락에 대해서만 손절이 아니라 상승이 나올 때도 손절, 즉 현금화가 필요한 위치와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예, 드려볼게요. 그래서 지금 약간 중간에 그러니까 수급이 이상한 수급들이 들어오는 게 사실 보이거든요. 근데 그 수급이 상승인지 하락인지 알면 참 좋은데 예, 그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하락도 하락이지만 그런 약간 수상한 예, 그러한 수급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중간에 탁 칠 수 있는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수급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봤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요. 상승이 나오게 되면 현금화에 대한 내용도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